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경기도 보건 초등 임용 합격한 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조금 긴장이 돼가지고 준비한 만큼 잘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저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3번 공부를 해서 삼수를 했고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수석으로 합격할 수 있게 돼서 이 자리에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 공부했던 기간이랑 공부법과 각각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를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다른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중요한 정보라든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중복이 될 만한 것들을 저는 조금 빼보고 제가 진짜 스스로 공부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위주로 조금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총 공부했던 기간이 22개월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초수 때는 2023년 3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고 정말 3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는 막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반드시 초수 합격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호기롭게 퇴사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이제 1, 2월 달에 공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직강을 다니면서도 엄청 막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안해하고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3년 동안 제가 공부했던 걸 토대로 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초수 때는 사실 무식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정말 무식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부끄러울 만큼 무식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임용고시가 뭔지도 잘 몰랐고 그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책을 외우면 되는 줄 알고 정말 그대로 외우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조사까지도 막 똑같이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이제 외워지지 않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조금 토대가 돼가지고 암기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그 완벽도라든지 이런 거를 높일 수 있는 또 좋은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3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제 1차 점수가 초수 때는 마이너스 3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 경기도로 지원을 했었고 그때는 마이너스 3점이 되겠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마이너스 3점은 참 많이 낮게 받은 점수였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재수할 때 오히려 조금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엄청 열심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2월 인생의 어려움 1이 생깁니다. 이거는 저의 뭔가 개인적으로 너무 인생에 큰 일이 발생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어서 사실 공부를 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3월부터 막 마음을 추스리고 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되게 어영부영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9월 달에도 인생의 어려움 2가 나타나면서 정말 재수의 해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계획적인 회피형이라고 하는 게 정말 계획은 1년 동안 정말 계획은 잘 세우고 막 세세하게 세웠었지만 막상 제가 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있는 공부들에 있어서는 계속 회피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안 보려고 하고 잘하는 것만 계속해서 회독하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획적인 회피형이라고 말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재수했을 때는 그래도 2번이나 했고 열심히 했는데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 발표가 나고 잘 되지 않았을 때 너무 상심해서 책도 막 다 갖다 버리고 공부하던 그런 책상 같은 것들도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그만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매번 떨어질 때마다 임수진 교수님한테 메시지를 항상 보냈어요. 너무 힘든데 교수님 이 길이 맞을까요? 그랬을 때마다 항상 교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때가 있을 것이니 너무 점수를 보면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진 않은데 약간의 도움, 뭔가 이제 피드백하거나 서로 스스로 약간 메타인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조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또 다시 좀 힘을 내고 했습니다. 삼수는 그래서 사실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기간제를 구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기간제를 했고, 기간제를 하면서 상반기는 기간제로 지내고,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제가 임용고시를 공부하면서 순탄하게 공부만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인생에 너무 별의별 일들이 3년 동안 참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은 다 새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번 실패 끝에 너무 힘들어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 말이 너무 많이 들으신 말이지만 정말 안 포기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합격 점수는 1차가 76.67이었고 교육학 17.67에 전공 59점, 그리고 2차 면접 점수가 98.6으로 총점 175.27로 합격을 올해 하였습니다. 제가 월별 공부법은 그냥 간단하게만 놔둔 게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월별 공부법으로 보통 많이 설명을 해주시길래 저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저는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는 그냥 기출 분석하는 느낌으로 했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그 모고에 따라서 회독했었고 9월부터 11월까지도 그 뒤에 모고를 위해서 회독하고 모고 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나 초수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정보라든지 학원에서도 그렇고 되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N수이신 분들, 재수, 삼수, 사수 점점 지나갈수록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고 대체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데 왜 초수에 합격하는 사람은 왜 있지?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N수생이 되면서 진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뭘까? 그래서 사실 제 이 영상은 N수생들께서 보시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되고 조금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N수했을 때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짝스터디, 그리고 두 번째 메타인지, 세 번째 계획표 회독입니다. 짝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3년 동안 가장 저에게 진짜 중요하고 힘이 되었던 존재는 짝스터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저는 추천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카톡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저랑 1년 동안 짝스터디를 했던 우리 서린쌤과의 카톡인데요. 일단은 보시면 너무 정신적인 지주가 돼요. 그래서 서로가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오늘 너무 힘든 날이 있거나 너무 공부를 하기 싫거나 고민이 생기거나 할 때 항상 그 짝스터디 선생님과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공감도 받고 위로도 받고 어떤 연인 또 어떤 부모님 가족과도 남부럽지 않은 정말 가장 끈끈한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역학 특강 이런 거 뭐 물어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짝스터디 선생님과 항상 함께 이제 질문 질의응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자유롭게 좀 서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항상 이렇게 화이팅! 정말 친구처럼 진짜 열심히 서로를 응원해주고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이로 지냈었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큼 저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인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짝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보면 두 번째는 메타인지예요. 제가 삼수를 하면서 뭐가 가장 올해 2025년에 저에게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2025년은 계속 끊임없이 내가 뭘 놓치고 있을까? 이거를 정말 계속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파악하는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그렇게 막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방 정리도 잘 못하고 맨날 잔소리 듣고 하는데, 그치만 저는 완벽주의자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조금 크게 받고, 항상 주변에서 너의 목표는 100%가 아니라 150%로 목표를 짜놓은 게 아니니라고 할 만큼 그렇게 조금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를 해내지 못했을 때 혼자 스트레스 받고 나는 왜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어차피 제가 이런 성격을 막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럼 나한테 맞춰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메타인지를 정말 열심히 한 해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메타인지 첫 번째가 과감하게 만들어 놓은 목차 버리기예요. 저는 재수를 할 때 모든 전체 저희 학부, 지역, 그 다음에 아동, 성총, 그 다음에 성인, 여성, 정신까지 싹 다 목차를 만들었어요. 제가 스스로. 그 임수진 교수님의 마이맵에 완전히 하드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다 국시, 기출, 그다음에 확장할 부분, 그리고 좀 중요한 거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색깔별로 해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거거든요.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것만 보게 되니까 기출이랑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물론 기출은 있어요. 근데 기출에 나왔던 그 지문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이 목차에만 자꾸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 저에게 오히려 독이 돼버렸던,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막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완전 저한테 오히려 독이 돼버려가지고 저는 목차 만드는 걸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버려버렸어요. 이거를 만드는데 6개월이 넘게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2025년에는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두 번째는 다른 강사님의 모의고사 자료를 버리기. 저는 이제 초수랑 재수할 때까지만 해도 임수진 교수님 거는 이제 직강으로 다니면서 다른 교수님의 그러한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그 구매해서 보기도 하고 막 풀려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자료가 다 제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임수진 교수님 것도 다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이미 내가 또 다른 강사님 모의고사도 잔뜩 쌓여 있다 보니까 불안도가 너무 높아졌고, 저는 약간 완벽주의자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보지 못했다는 거에 또 자괴감을 느끼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공부를 시작할 때 짝스터디 선생님과 선생님 우리 타 강사 선생님 모의고사 자료는 보지 맙시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아예 서로 보지 않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 안 봤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자료를 못 풀면 너무 화가 나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스스로 조금 메타인지를 하셔서 그럼 나는 아예 그냥 버리고 하겠다. 왜냐면 사실 임수진 교수님 것만 해도 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희 그 통합 모의고사라든지 그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A형 12문제, B형 12문제, 그러면은 24문제인데 보통 한 문제의 개념이 4가지 많게는 들어가죠. 그러면 하루에 그 한 회만 해도 봐야 하는 그 개념이 좋기 100개의 개념은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따라가도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우물만 파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정하기예요. 저는 첫째로 배움이 느린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했어요. 좋게 말하면 꼼꼼한 사람이지만 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공부하는 게 느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 오늘 회독도 다 하고 교육학까지 공부를 했다는데 저는 그 회독도 끝내지 못해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정말 너무 느려가지고 이렇게 느릴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정말 왜 이렇게 나는 느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던 얘기 중에 그냥 느리면 느린 대로 보시고 또 보세요. 계속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있어서 전 그냥 느린 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 대신 나는 꼼꼼하니까 한 번 볼 때 제대로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혹시라도 공부하시면서 너무 느리고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나는 꼼꼼히 보는 거니까 그게 나중에 빛을 발할 거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갈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조금 필요로 한다고 스스로 느꼈어요. 항상 피드백을 받아보면 답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줄글로 너무 줄줄줄줄 쓰는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답안을 작성할 때 딱 보이게 두갈식으로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취약한 파트를 인정하고 부신다라는 건데요. 저는 여기 2025 누리의 취약한 파트 해가지고 이게 사실 재수할 때 가장 회피했던 계획적인 회피형이 나왔던 이유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못하는 걸 스스로 아는데 채우지 않았어요. 너무 어렵고 마주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삼수를 하면서 여기를 뭔가 마주하지 않으면 절대 합격을 못할 거라는 이상한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보건에서 제가 학교 건강증진 모형을 3년 동안 정말 외우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3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안 나오지? 아직도 어떻게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이 헷갈리지? 이런 생각을 막 해서 진짜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셀리, 라자루스 스트레스 이론 이런 것도 저 너무 싫었어요. 근데 막 엄청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여기서 이제 지역사회 역학 제가 계산 문제 너무 숫자에 약해서 그 재수할 때 나왔던 기출에서의 그 상대 위험비 구하는 문제가 조금 실수를 하면서 엄청 속상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역학에 대해서 무조건 부시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자기가 취약한 파트를 정말 쫙 써보시고 이 부분을 무조건 내가 부시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씩 그 시간 동안에 하나씩 천천히 그냥 하나씩 부시시면 돼요. 시험 전날까지만. 그러니까 막 조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교육학. 저는 개요 작성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시작하면은 바로 그냥 답안지에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써야 됐기 때문에 종이치기 10분 전에도 저는 막 마지막 문단을 읽고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미친 행동이다라는 피드백을 듣고 제가 삼수할 때는 이거를 정말 확 바꿔버려가지고 개요 작성해서 답안을 쓰는 거를 1년 동안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뭐가 잘못했을까? 뭐가 조금 그 공부의 방향과 다를까?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취약한 파트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저는 가장 합격의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 아이패드에 노트라는 어플을 활용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는데요. 보면 여기서 이제 아이패드로 풀고
이게 필기감이 가장 정말 펜슬로 쓰는 것 같은 제 글씨체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굿노트라는 어플보다 노트라는 어플을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공부할 때 거의 대부분 필기를 해야 되면 이 노트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면서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간 색깔로 표시해가지고 많이 바꿔서 공부를 했었고, 이게 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임수진 교수님이 나눠주셨던 역학 자료예요. 그 역학을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놓고 짝스터디 선생님과 반절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으로 절반으로 딱 나눠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답안을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다 작성을 했어요. 다 작성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답을 작성을 해놓고, 그리고 얘는 이제 지워지지 않게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각자의 아이패드에다 넣어놓은 다음에 주기적으로 한 3번인가 4번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불안하면 역학을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답이 있긴 하지만 이 시기도 모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저한테는 가장 취약한 1등이 역학 계산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선생님과 만들어서 불안할 때마다 계속 역학을 풀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한 번 풀면 역학 문제는 풀 수 있겠는데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불안도를 낮추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 문제는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방법 전 너무 추천드려요. 그래서 답안지를 한 개 갖고 계시고 계속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뭐 오류 같은 게 있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건 또 짝스터 선생님과 함께 답안이 이게 맞을까요? 같이 계산해 봅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도 한번 맞춰보고 같이 계산하는 것도 연습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수하면서 가장 좋았던 3등, 계획표예요. 저는 계획에 미친 여자다라고 말할 만큼 약간 엄청난 제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수 때나 재수 때는 이렇게 막 계획표를 엄청 세세하게 세우고 막 엄청 뭐 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우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막 공부 고민 생각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할지도 매일 써놓고, 그 다음에 뭐 막 스스로 셀프로 막 분명 나는 4시간 만에 공부를 다 하지 못한 채 스터디를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게 뻔하다 막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한테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지도 막 써놓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표를 너무 자주 바꾸거나 하는 거는 또 힘들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공부의 방향이 잡히지 않거나 걱정이 되거나 하면 계획을 뜯어 고쳤어요. 너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러면 다시 길이 잡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다시 공부에 대한 그런 안도감이 생겼던 것 같고, 이건 2025년에 제가 작년에 썼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표를 조금 세워놨었고, 이런 식으로 좀 세세하게 세워놨었는데 사실 이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저는 짝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분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를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꼭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상반기에는 지내다가 이제 선생님 우리 상반기에 대한 스터디는 뭐 3월에 해서 좀 3, 4, 5, 6까지는 정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할지 정하고, 그리고 뭐 6월 중순쯤 해가지고 7월 모의고사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우리 정해요. 이렇게 하면 6월 중순쯤에 날을 잡고 스터디 하는 날이 아닌 주말 같은 때에 서로 공부를 하고 싶은 방향을 각자 생각을 해놓고 그 날 전화를 하면서 앞으로 하반기를 어떻게 달려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계획을 조금 세우는 방향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나간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계획 세우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독표 중에서 나만의 회독표를 추천드립니다. 나만의 회독표는 사실 초수이신 선생님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임수진 교수님께서도 너무 좋은 그 회독표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이제 3번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한 번에 볼 수 있는 양이 많아졌었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부렸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한테 맞게 나만의 회독표를 다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10월 달 건데 7월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7월부터 9월 달 모의고사는 저희가 보통 한 주에 한 과목씩 가잖아요. 그래서 뭐 한 주 공부하고 학교 보건, 한 주 공부하고 지역 사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텀을 돌린 다음에 10월 14일이 되었었을 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모의고사에 맞춰서 한 바퀴를 싹 돌리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스타일대로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4일에 한 번씩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학보, 지역, 여성, 정신, DSM-5까지 해가지고 1권이랑 4권을 4일 동안에 14일부터 17일 동안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 3권을 또 4일 동안 1회독을 하고, 또 1, 4권을 2회독을 이렇게 4개로 찍고, 또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했었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저는 총 2번씩 회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정하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정도는 하루에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 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랑 그 속도를 맞춰서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되고, 근데 뭐 그러면 그 짝스터디 선생님이랑 뭐 그 페이지까지 나눠서 같이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저는 제가 먼저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우고 짝스터디 선생님께 드린 다음에, 선생님 범위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혹시 선생님의 의견이 있거나 변경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그거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걸 다 짜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드려가지고 서로 같이 더블 체크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었고요. 책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오늘 할 수 있겠다. 제가 재수할 때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권씩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학보만 하기, 하루에 지역만 하기, 이렇게 과목을 한 과목씩만 많이 했었는데, 요번에 삼수할 때는 그거를 한 번도 지켜낸 적이 없어요. 재수하면서 한 번도 막 학보 다 끝내기 했는데 끝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뭔가 바꿔야겠다, 또 메타인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번에는 이게 다 나눠봤어요. 그래가지고 학보, 지역, 여성, 정신, 여러 가지 과목을 하루에 다 봐보자. 근데 전 이 방법이 저한테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삼수 때 찾아서 너무 아쉬웠을 만큼 저한테 너무너무 잘 맞는 방법이어서, 이렇게 과목을 다른 걸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내가 다음 과목이 있다는 걸 알아서 시간이 늘어지지 않고 엄청 집중도가 높고, 하다가 이제 끝나면 다른 과목을 하니까 지겹지도 않고, 전 너무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과목별로 페이지 수를 다 쪼개가지고 해보시는 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1월 달 마지막 회독 스터디 계획표예요. 요것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보면 여기서 학보, 아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여기가 이제 3일에 한 번씩으로 또 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2회도까지 끝내고 나서 또 어떻게 했지? 아, 맞다. 이렇게 3일에 한 번 해보는 거를 연습을 또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스터디를 오프를 하고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강의가 끝나게 되는 시점에서 이때부터는 정말 엄청나게 했어요. 모든 과목을 했어요. 그래서 학보, 지역, 아동, 성총, 성인, 여성, 정신, DSM-5까지 해가지고 1권, 2권, 3권, 4권, DSM-5까지 다 쪼개서 했어요. 이거를 하려면 회독을 꼼꼼히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정말 회독을 정말 많이 돌리고 시험을 보러 들어갔고요. 저는 정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다 매일매일 할 때마다 찍찍 그으면서 엄청난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프린트를 해놓고 제 계약표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은 다음에 매일매일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바라는 바를 막 이렇게 썼어요. 열심히 쓰고 오늘 이대로 이뤄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찍찍 그으면서 했습니다. 보면 여기 해결하고 싶은 파이널 체크리스트라고도 써 있어가지고 건강모형, 간호이론, 역학문제 풀기, 교육학 이런 식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아이들을 적어놓고 또 하나씩 지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제가 단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단권화를 재수할 때까지만 해도 만들지 않았고요. 재수 때까지는 그냥 책에다가만 계속 회독을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뭔가 차별점을 두고 싶었고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단권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모든 걸 만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시험장에 가서 가져갈 자료를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단권화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전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단권화가 전 절대 아니에요. 저는 시험장에 가져갈 진짜 중요한 내용들만 단권화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장 총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쉬는 시간에 원래는 4권의 책을 다 가지고 재수 때까지는 갔었어요. 그래서 항상 가방이 너무 무거웠는데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가면서 막 화장실 갈 때 솔직히 책을 들고 갈 수는 없어가지고 막 화장실 막 뛰어갔다가 와가지고 책 보고 뭘 봐야 될지 몰라서 막 그냥 랜덤으로 막 펼쳐가지고 보고 했었는데 올해는 이 단권화를 만들고 갔더니 쉬는 시간 종이 치자마자 단권화를 딱 들고 화장실에 줄을 딱 서서 보면서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도 단권화 한번 싹 보고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권화 내용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도 시험 전에 뭘 봐야 될지라는 고민이 없어지다 보니까 불안도가 많이 내려갔었고요. 뭐가 나와도 단권화 안에서 나올 거야 라는 이상한 근자감이 생기며 불안도가 많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권화 너무 추천드리고요. 이 단권화의 포인트는 몇 개월 동안 만들고 이런 걸 절대 아니에요. 저는 딱 4일 동안만 만들었어요. 4일 동안 만들었는데 최대한 빠르고 짧게 제작하는 게 포인트고요. 진짜 나올 것 같은 주제를 20가지에서 30가지 정도의 주제로 추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과목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권당 20에서 30주제 정도를 선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를 사진에 넣어왔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 저는 올해 월경 곤란증, 원인 약물 필수, 뭐 폐경, 질염, 자궁 탈출증 분류, 뭐 상과력, 레오폴드 촉진법, 그다음에 뭐 사중 지표,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만의 영향, 뭐 고혈압성 장애 이런 것들처럼 이게 한 35가지 주제가 돼요.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딱 다 이렇게 넘기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30주제 정도를 선정을 같이 이것도 꼭 짝스터디 선생님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정을 하고 그리고서는 선생님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한 번 7월부터 9월까지 모의고사를 한번 이제 보면서 한 회독을 끝낸 다음에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회독을 한번 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일 때 진짜 공부하다 보면 아 이거 올해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게 분명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 우리 정합시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전화를 딱 하루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1시간 동안 딱 그 한 과목, 오늘은 학보다, 뭐 1권이다 이러면은 1권에 해당되는 거 학보부터 합시다. 학보에서 책을 막 뒤로 넘기면서 선생님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주제를 막 다 적어요. 그럼 한 사람이 그 주제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해주면 여기서 그냥 딱 절반을 자른 다음에 선생님 위에 나 밑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그 주 일요일까지 저희는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다른 날 시간 쓰는 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희는 보통 이제 인강으로 하거나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교수님 모의고사를 풀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일요일 날 시간이 조금 여유로울 때 그때 이제 이거를 미친 듯이 막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하루 안에 딱 만들어가지고 1권, 2권, 3권, 4권을 한 달 동안 딱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권화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제 1권, 2권, 3권, 4권 각각의 단권화가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매일 공부할 때 그냥 옆에다가 다 펼쳐놔요. 그래가지고 너무 눈에 계속 계속 익히게 해가지고 공부할 때도 이제 책 보면서 단권화에 무슨 내용 넣어놨었지? 보통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실제로 만든 걸 가져왔어요. 이거는 성인 간호학 만든 건데요. 제가 다 만들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뭐 비유성 유문 협착증, 선천성 거대결장, 장중첩증 이런 게 되게 비슷한데 저희 이제 어디서 구토가 담즙이 섞였는지 아니면 어디서 촉진되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들 뭐 크룹의 4대 증상 이렇게 짧게 끝나게끔 정리를 해 놓으니까 암기하고 딱 그냥 4대 증상 뭐였지? 그리고 공부하다가도 크룹 4대 증상 뭐였지? 기억 안 나. 그러면 책을 펼쳐볼 필요 없이 딱 가서 그냥 4대 증상 한번 눈에 딱 찍고 다시 제가 원래 공부하던 대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권화를 만들 때 정리를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권화에 넣는 거는 주제가 딱 30가지로 한정됐고 거의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만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 임신 중 고혈압성 장애도 보면은 거의 뭐 엄청 세세하게 중요한 것들을 다 적어놨던 것 같고 기전 같은 것도 제 스타일대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궁금하다 했을 때 정말 딱 그냥 이 한 장만 보면은 해결이 되게끔. 그래서 옆에도 보면은 뭐 1권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고 정신도 저는 너무 취약했었기 때문에 가족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미 한번 모의고사 풀면서 회독했고 이거 정리하면서도 개념 정리 다시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돼서 복습하는 느낌으로 더 개념이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예시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고 질환별로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성인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 자료를 만점 자료라고 이름을 붙여서 스터디 선생님과 둘이 쌍둥이처럼 우리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똑같이 공부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공부를 하면서 이거에 있는 그 암기 노트 만점 자료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종이가 잘라서 붙여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수님 모의고사 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나왔던 건데 중요하거나 외우고 싶은 기전이 있거나 제가 쓴 거랑 다른 기전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려서 잘라서 저는 붙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 25 이렇게 막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막 퍼스트, 원스트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직전 이렇게 막 별표시 엄청 해놨는데 공부를 하면서 너무 중요하다. 25년도에 무조건 나온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막 엄청 크게 형광펜이라든지 이런 걸 칠해놨어요. 별표를. 근데 계획된 행위로는 기출분석하면서 올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전 써 있으면 화장실에서 이제 갈 때 보던지 아니면 돌아와서 직전이라고 써 있는 건 무조건 보자. 이런 작업은 보통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보면서 이건 진짜 직전에 봐야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회독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1차 시험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고요. 다른 뭐 어떻게 기출 분석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는 다른 이제 공부 방법 같은 것들은 다른 합격하신 선생님들께서도 너무너무 자세히 잘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정말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도움을 받았고 다시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해도 또 사용할 것 같은 것 그리고 아무튼 저는 실패 경험을 딛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합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패 속에서 정말 도움이 됐던 것들을 위주로 약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면접 준비로 이제 준비했던 걸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면접은 98.6점을 맞았고요. 면접을 처음에 준비할 때 정말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비교과 면접으로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었고, 막 많이 알려져 있고 막 이렇게 해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정신이 없이 막 합격했는데 뭐하지? 자기 성장 소개서 쓰라는데 막 이러면서 면접 그냥 우당탕탕 구해가지고 막 하고 했던 것 같아서 진짜 진심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차 면접 준비도 저는 탑3 세 가지 1등 스터디 멤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스터디를 할 때 이거는 1차 짝스터디 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먼저 스터디를 구해서 짝스터디를 하거나 했을 때 자기랑 성향이 안 맞거나 공부 방향이 안 맞거나 자기가 이 사람이랑 할 때 좀 불편한 마음이 들면 저는 스터디 바로 바꾸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바꿨던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맞으면은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조금 자기에게 맞게 이기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차 면접 준비할 때도 스터디가 정말 중요했고 특히나 스터디 멤버들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2등은 자신감, 멘탈 관리, 실전 연습, 그리고 현직자 피드백 그리고 마지막 3등은 단권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1등 스터디는요. 저는 스터디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총 3개를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합격을 한 걸 확인하고 1월 달부터 진행을 했던 스터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교과 스터디로 해가지고 노량진에서 영양 선생님, 그리고 보건 초등, 보건 중등, 그리고 상담 선생님과 함께 비교과 스터디 4명으로 구성된 걸로 하루에 4시간씩 화요일, 목요일, 이틀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했었고요. 그리고 전공 스터디 그래서 경기 초등 선생님 2명과 그 다음에 중등 선생님 1명 총 3명으로 이루어진 스터디로 이거는 이제 메인으로 가져가고 싶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것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마무리로 정리 짝 스터디를 저는 또 했어요. 이거는 저도 저의 이제 합격한 친구가 추천해준 방법이었는데요. 제가 12월 달에 이제 저의 집 근처에서 같이 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과 함께 합격을 하게 되면서 노량진에 같이 올라와서 옆방에서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각자 이제 영양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과 각자 이제 스터디를 하고 매일 밤마다 11시가 되면 거의 막 다크서클이 입까지 내려온 상태로 선생님 갑시다 이렇게 하고 막 추운데 둘이 손잡고 갔어요. 가가지고 각각 자기가 오늘 하루 이제 기출 위주로 해가지고 한 회분씩 구상형 3문제, 즉답형 4문제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영상 또 찍어주고 이걸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실력도 되게 많이 늘었고 그리고 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받았던 경우도 있었고 자기가 이제 메인 스터디를 낮 동안에 했을 때 좀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현타가 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날 이 스터디에 가서 완전 자신감 있게 하면 그래도 너무 몸은 힘들지만 괜찮아, 내일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토닥토닥 하면서 다시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무리 정리 짝 스터디도 좀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 실전 연습, 현직자 피드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2차 면접 준비를 할 때 임수진 교수님한테 그 2차 면접 피드백 영상을 보내는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낼 때 정말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저는 이제 1차가 커트라인이 거의 커트라인보다 많이 높게 12점 가까이 높게 이제 합격을 했는데도
면접에서 탈락하는 최초의 인간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영상을 막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현직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가 피드백을 저에게 줬었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피드백을 다 받아가지고 열심히 지르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소리도 엄청 크게 연습을 하고 그래서 정말 자신감이 기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피드백을 받고 저는 막 처음에 연습할 땐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친구가 안 된다. 엄청 크게 이 강의실을 울릴 만큼 배에 힘을 놓고서 인사를 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스터디 가가지고 그 기세를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한번 가면은 이제 진짜 실전처럼 엄청 못해도 그냥 막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걸 가져왔는데요. 보통은 저희는 구상형 3문제랑 즉답형 4문제가 경기도는 세트예요. 그래가지고 구상형 10분 그 구상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구상형 10분을 또 맞춰놓은 다음에 발표를 하고 하는데 보통은 10분보다는 9분 정도를 맞춰놓고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스터디하는 방법 자체는 12월 달에랑 1월 달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12월에 보통은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이 끝나셨고 내가 합격하겠어 라는 마음도 있고 조금 쉬고 싶은 마음에 스터디를 설렁설렁 하세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냥 참석의 의의만 두고 정말 조금 대충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살고 있던 지역에서 스터디를 4명이서 구해서 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좀 계획형 인간이라 제가 이걸 계획을 했었어요. 스터디 장도 아닌데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아이디어 스터디 해가지고 경기도는 사이다 책을 보통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사이다 책을 사시면 거기 안에 뭐 한 50가지의 테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 테마를 그 스터디 할 수 있는 날로 해가지고 그 요일별로 해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눠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는 아이디어 스터디를 하고 그래서 스터디 방식도 아이디어 각각 교과별로 주제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온다. 그리고 경기도는 네이밍 같은 거를 되게 좀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프로그램 명칭. 그래서 뭐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 환경 호르몬 제로 데이 이런 게 네이밍이거든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줄이기 위한 나를 내가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 그거를 환경 호르몬 제로 데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붙여서 어떤 수업을 만들지에 대해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보고 또 타교과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때도 저희는 영양, 보건, 상담 선생님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 같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 실제 기출에서도 다른 교과 선생님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뭐가 있는지가 그 즉답형 문제로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이 생각해 보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저는 보건과 거의 한 90% 답안이 다 보건과 연계되는 답안을 구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인성교육 파트다라고 해도 보건과 연계된 인성교육 파트가 뭐가 있을까? 뭐 보건실에서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보건과 연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건이랑 연계를 그 뭔가 문제를 물어볼 때 전공과 연계하시오가 정말 비교과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때 반드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답안의 90% 정도는 다 보건과 연계된 답안으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12월 달에는 기출 위주로 해가지고 24년도 거부터 그 비교과 2016년도 거까지 해가지고 나와 있던 그 책에 있던 모든 기출을 그래도 한번 돌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돌리면서 그냥 감을 잡고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지 이런 거 정도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달에는 각자 구상형 3개지랑 즉답형 네모낭을 제작을 해와가지고 사다리를 이제 그 자리에서 타가지고 순서를 정하고 발표를 하기로 하는 그 순서인 사람이 뽑은 문제를 다 같이 이제 9분 동안 구상형을 풀고 첫 번째 사람이 발표를 하고
또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계속 이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피드백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발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로 끝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피드백 드리는 것도 좀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런 답안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뭐 어떤 방향으로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피드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권화인데요. 저는 2차 면접에 대해서도 단권화를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교육 방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권화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 가까이서 보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올해 문제가 나왔던 게 학부모에게 교육할 방안을 전공 연계하여 제시하여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게 즉답형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충족시켜야 되는 게 학부모, 교육 방안, 전공 보건 연계를 세 가지로 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경기도에서는 네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었지. 근데 저는 나의 성장 바로 알기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러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자녀 성장 바로 알기 토크 콘서트. 그래서 답안을 실제로 저는 즉답형 답안을 올해 2025년에 자녀 성장 바로 알기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답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답안을 가져와 봤었고 여기 밑에 1번, 2번, 3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이제 3차 시의 수업을 구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뭐 학부모님을 초청하여 엄마 아빠도 사춘기가 어려워서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부모님이 자기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떤 경험을 했었고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뭐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초빙해가지고 사춘기 변화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편지로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마지막 세 번째 답안을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을 교육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춘기인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게 만능 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답 뭔가 문제가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조금씩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답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가 좀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면접은 구상형 3문제랑 즉답형 4문제로 구성이 되고요. 보통은 구상형 한 문제당 답안을 저는 1개만 구성을 했어요. 근데 막 3가지씩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98.6 맞았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문제당 답안을 저는 1개 정도만 그리고 뭐 생각나면 좀 너무 적다 싶으면 2개 정도 하긴 했는데 한 문제만 했어요. 근데 한 문제 대답을 할 때 그 대신 저는 좀 구체적으로 했어요.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까지 아까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 환경호르몬 제로데이 한다라고 하면은 첫째 뭐 보건 수업 시 환경호르몬 신체 내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하겠습니다. 뭐 둘째, 환경호르몬 제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가정이나 학급에서 사용하는 환경호르몬 물품을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뭐가 있는지 생각한 다음 패들렛으로 공유하는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환경호르몬 제로 10계명을 만들어서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뭐 밑에 보면은 고체 치약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겠다. 이런 거를 다 적어 놓은 다음에 만약에 뭐 창의 융합형 또는 메이커 교육해야 된다. 아니면 뭐 학생이 주도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는 교육이 뭐가 있냐. 이럴 때 그냥 다 갖다가 써가지고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하나의 답안을 만들더라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어디다가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단권화 했던 거를 한번 놔뒀던 거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저는 휴식이랑 멘탈 관리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만큼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던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매일매일 울어서 정말 친구들이 그만 좀 울어라 할 만큼 정말 맨날 힘들어하고 엄청 울었는데요. 마지막 삼수를 할 때는 절대 울지 않고 1년을 보냈었거든요. 자기 관리도 정말 멘탈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동 같은 거 저는 수영을 개인적으로 1년 동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운동 같은 거 취미생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상반기 7월 정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휴식은 저는 온전히 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데이트하고 친구들과 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 줄이는 자신만의 취미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막 하루가 너무 고돼도 집에 와서 샤워한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을 보면 그냥 다 잊혀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 드라마를 끊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서 그냥 너무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좋아하는 드라마가 올라오는 날이니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30분 만에 보고 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1시간까지는 좀 못 봐서 그거를 막 돌리면서 30분 안에 보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줄이는 취미 찾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공부 장소를 옮기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집에서만 재수 동안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작년에 스터디 카페를 갔는데 너무 공부가 잘 돼가지고 집에 밥을 먹으러 3달 동안 딱 3번 왔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공부만 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진짜 이게 순공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거의 200시간 정도는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또는 뭐 환경을 바꾸고 싶으면 자리를 옮겨보는 것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막 너무 일찍부터 공부하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잠도 막 밤도 엄청 많이 새어보고 무식하게 초수 때는 진짜 막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막 10시에 일어나서 또다시 공부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남는 건 몸만 상했을 뿐이고 정말 남는 게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잠 12시면 무조건 누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좋아하는 드라마 30분 정도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 느지막이 한 8시 정도쯤 일어나서 9시 정도에 이제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그 대신 11시까지 거의 엉덩이를 떼진 않았어요. 한 밥 먹을 때랑 뭐 이럴 때 말고 화장실 갈 때 말고는 계속 공부하긴 했어요. 근데 오히려 잠을 많이 자고 그렇게 하니까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너무 컨디션이 좋고 공부하러 가는 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좀 막 엄청 행복하다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공부하는 기간이 괴롭지 않고 되게 좋았거든요. 저녁 맨날 그 밑에 1층에 내려가서 맛있는 음식 그 분식집에서 맨날 사 먹고 이러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3년이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병원에서 일했을 때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공부했던 3년이 가장 힘들었어요.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에서 일할 때는 뭔가 탓할 사람이라도 있었지 여기서 할 때는 공부 못하고 늦잠 자도 다 제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니까 끝나는 시험인 것 같아요. 임수진 교수님이 저한테도 항상 자신만의 때가 있으니까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해봐라 라고 정말 조언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합격하고 나면 정말 느껴져요. 자신만의 때가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